인서울권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이번에도 좀 경쟁률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전형별로 혹은 이제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온 대학, 학과 위주로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서울권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기타 등등을 포함을 해서 한 33개의 대학들의 경쟁률을 좀 전형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의 이슈는 이 학령 인구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크게 줄다 보니까 이 경쟁률도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인서울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그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죠, 연구원님? 네. 전체 경쟁률 보면은 전년에 비해서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죠. 전년도엔 16.98대 1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6.57대 1이니까 사실 이 정도의 차이는 2018에서 2019학년도로 오면서 있었던 어떤 경쟁률 변화, 2017에서 18로 가면서 있었던 변화, 이런 것들이랑 크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네. 그렇게 크게 어떤 경쟁률 결과로 나타난 경쟁률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슈에 비해서 결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저희가 논술과 종합은 좀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교과 전형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경쟁률도 거의 10대 1 안팎으로 형성이 되는 편이잖아요. 올해는 좀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는 좀 경쟁률이 다소 낮아진 모습을 보였죠. 한 8.3에서 7.8 정도로 0.5 정도가 내려간 모습을 보이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령 인구가 큰 폭으로 준 거에 비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조금 도전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도 일부는 있었을 거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전에 2.1이어서 입시 결과가 2.1이어서 2점 내가 1이니까 지원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 한 학생들만 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경쟁률이 좀 더 크게 눈에 띄게 낮아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띄게 낮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도전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여기서 서울여대가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었는데 이것도 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쵸.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12 정도가 내려갔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높은 어떤 21.57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33 정도의 경쟁률을 가졌었거든요. 이렇게 좀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거는 아무래도 전형 방식이 바뀌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여대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영향을 받았군요. 네, 조금 지원 심리 같은 것들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서울여대가 작년에는 그 일부 과목만, 성적이 좋은 일부 과목만 뽑아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해서 학생들을 뽑았는데 그 전에는 전 과목을 다 활용했었거든요. 국영수4 또는 국영수과 전 과목을 다 활용했었거든요. 그래서 2018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3점대인 어떤 입시 결과를 보이는 모집 단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합격자의 평균이 2점 초반대로 상당히 많이 높아진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물론 세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어떤 내신을 계산해보고 나도 전체로는 한 3점대 4점대지만 세 과목만 뽑아봤더니 과목별로 세 과목만 뽑아봤더니 2점대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원했겠지만 조금 요강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은 학생들은 많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입시 결과 위주로 교과 전형을 좀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형의 변화를 캐치를 잘 못한 학생들은 좀 확실히 지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었는데요. 그게 실제로도 경쟁률 결과로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경쟁률이 크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입결도 크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향은 없겠죠. 제가 네. 조금 도전적인 선택을 한 학생들이
있었겠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지만 도전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 거고 합격권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은 그렇게 크게 크게 바뀌진 않을 변하지는 것이다. 않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일부 모집 단위들, 일부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생도 붙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어떤 뭐 내 예외는 친구, 항상 있기 그쵸? 마련이니까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뭐 성적이 한참 나보다 미친데 어디를 붙었대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경향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살짝 더 높게 경쟁률이 형성이 되는 편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 20대 1 안팎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은 줄었나요, 늘었나요? 올해도 사실 소폭 하락했다라고 봐야겠죠. 뭐 전년도에 11.72대 1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11.47대 1로 약 한 1.3 정도, 1.25 정도 줄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뭐 굉장히 큰 폭으로 학령 인구가 한 8%에서 10% 준 거에 비하면 사실 큰 폭으로 줄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학생부 종합전형도 작년과 유사한 흐름을 좀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인서울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가고자 하는 그 지원의 풀이 좀 거기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은데요. 사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렇게 논술 전형 지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 이제 다른 전형들을 생각해 보면은 논술도 뭐 학령 인구가 크게 줄었으니까 논술도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비해서 전에도 저도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지만 조금 높아졌죠. 작년도에는 한 39.03대 1에서 올해는 40.82대 1. 물론 뭐 세종대라든지 건대라든지 굉장히 큰 폭으로 눈에 띄게 올라간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학교들의 전체적인 평균을 따졌을 때는 뭐 전년도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은 하락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신 대학들이 좀 있을까요? 뭐 논술 전형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건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뭐 이런 대학 라인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좀 경쟁률이 좀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점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뭐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것들의 변화도 있었고 사실 굉장히 좀 그동안 낮은 수준으로 예전에는 정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꺼렸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크게 낮게 형성이 나왔었고 됐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예년의 경쟁률이 낮았었다. 그리고 올해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조금 뭐 완화되었다라는 것들을 보고 좀 많이 학생들이 지원 같은 것들을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어떤 그 시험의 어떤 일정 같은 것들의 변함에 따라 가지고 조금 영향을 받은 대학들도 있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으면서 예측하기로는 성신여대는 경쟁률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다른 대학이랑 중복돼서 일정이 대학별고사 이제 일정이 그쵸 겹쳤군요. 중복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일정을 많이 앞으로 당겨가지고 다른 대학이랑 이제 전혀 중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이른 어떤 논술고사 일정에 좀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9월 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대 1 정도가 낮아졌다. 전년도에는 28대 1에서 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21대 1 정도로 낮아졌다. 라는 점 같은 것들도 조금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논술고사 일정이 학생들의 지원에 있어서 좀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연대도 그렇고 네. 연대도 대부분 다 뭐 100대 1이 높아지지 넘을 않을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대학도 약간 그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반토막이 나서 뭐 네네 뭐 어쨌든 그렇죠. 낮아졌죠. 네, 그러니까 낮아졌죠. 그런 일정 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 분석한 이제 뭐 전형들을 좀 살펴보았고 뭐 경쟁률은 이미 끝났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것들 뭐 대학별 고사라든가 수능 준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한 말씀. 제가 해야 되나요? 제가 해야 되는데 잠깐 네.
놓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제 뭐 경쟁률이라든지 내가 여길 썼는데 여기 붙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사실 입시 Q&A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기보다는 남은 수능 혹은 뭐 면접이나 논술 같은 대학별 고사 이런 것들에 집중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시간 보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